안녕하세요. 오토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파워트레인이라면 터보 엔진 그리고 하이브리드 엔진이 있겠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그리고 터보 파워트레인이 어떤 느낌인지 몇 번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단체 시승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고, 시내에선 또 어떤 느낌인가 이런 것도 궁금했기 때문에 차를 한 대씩 달라고 했더니 현대차에서 한 대 또 아니고 두 대 또 아니고 세 대를 이렇게 한꺼번에 줬습니다. 현대차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현대차에 대해서 항상 좋은 얘기만 했던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삐딱한 시각으로 좀 바라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세 대나 갖다 줬다는 거는 아마 자신감의 표현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하지만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차에 대해서 삐딱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잃지 않아야 되겠죠.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장점, 단점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세대의 소나타를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느낌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세대의 소나타는 이름은 똑같은 소나타죠. 하지만 소나타라고 단순히 부르기에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정도로 세 차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램프도 전혀 다르고요. 이런 그릴 모양도 여기서 끊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더 큰 그릴, 그리고 이건 마치 무슨 벨로스터나 이런 차에서 봤던 것 같은 그런 그릴의 디자인이네요. i40라든지 이런 차에서 떠올랐던 그런 디자인이고, 이것도 마치 소나타하고 뭔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뭔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쫙 째져서 굉장히 빛이 멋있게 이렇게 퍼져나오게 돼 있고, 이 범퍼의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 소나타 같은 경우는 평평한 여성적인 그런 곡선을 갖고 있다면, 이런 볼록한 이런 곡선을 갖고 있다면, 소나타 터보는 여기도 우락부락하게 이렇게 최대한 남성적인 느낌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런 크롬도 반짝거리는 크롬이라면 소나타 터보는 약간 톤다운 시킨 그런 플라스틱을 이용했고, 크롬도 좀 더 톤다운 시켰고요. 그릴이 좀 더 우락부락한 느낌, 그런 것들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종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헤드램프 소개까지 이런 컬러를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이쪽은 톤다운을, 이쪽은 반짝거리게. 그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쭉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이쪽은 반짝거리고 이쪽은 안 반짝거리고, 이렇게 손잡이까지 이렇게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릴 휠까지 다 다르고요.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차는 퍼포먼스 카야 라고는 느낌으로 이렇게 브레이크 등이 번쩍 들어오도록 해놨고요. 일반 소나타 같은 경우는 가운데 LED가 아닌 일반 램프가 속에 들어갑니다. 이건 조금 MG가 아닌가. 하단부를 보면 배기구 같은 경우도, 배기구가 터보는 굉장히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4개의 배기구가 굉장히 많은 공기를 뿜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반 소나타는 그런 게 한쪽에만 있죠. 보면 전반적으로 잘 달릴 것 같은 느낌이 소나타 터보에 있습니다. 잘 달릴 것 같이 생겼어요. 실제로 잘 달리기도 하죠. 하이브리드는 조금 다릅니다. 하이브리드는 배기구가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이 차는 배기를 별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하이브리드니까. LED 램프를 이용해서 그 램프를 이렇게 구성을 특이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투명하게 돼 있어서 미래에서 온 자동차 같은 그런 첨단 이미지를 또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첨단 이미지를 주느라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깎아지는 듯하게 이렇게 디자인도 되어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사이드룩은 굉장히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크롬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잘 되어 있고, 어쨌든 하이브리드는 또 터보처럼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멋진 스티커가 2개나 붙어 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2종, 맑은 서울 저공해 자동차,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죠.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어. 왜 이런 걸 붙이나? 왜 붙이겠어요? 이걸 붙이게 되면 주차장에서 요금이 절반이에요. 터널을 지날 때 요금이 절반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를 살 때 환경부에서 돈을 100만 원을 줍니다. 세상에, 정부에다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돈을 받는다니까요. 어쨌든 더 디테일한 부분은 실제로 차를 운전하면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차를 한 대, 두 대 다 나눠서 시승을 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F 소나타는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무거워진 무게가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데요. LF 소나타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제네시스 때문에 아마 그런 인상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랑 닮았다 보니까 굉장히 무거운 차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YF에 비해서 무게가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게가 늘어난 만큼 안전성도 향상됐다고 하니까 그런 어떤 장점, 단점, 그런 것들이 어떤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겠네요. 안전성과 무게라는 그런 트레이드오프 관계에서 무게를 조금 더 희생하고 안전성을 조금 더 높인 것이 이번 소나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게는 1805kg예요. 이전엔 170마력이라고 했지만 실제 쓸모 있는 그런 출력이 아니었고, 이번에 165마력 정도 되는 이 엔진은 저속에서 토크가 충분히 받쳐주는 그런 느낌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앞차하고 추돌 경보를 해주네요. 추돌할 것인지, 뭐 추돌할 상황이 될까봐 미리 이렇게 경고를 해주는 거죠. 앞차가 지금 S클래스 S500인데 저거 박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경보를 해주는 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소리는 좀 더 커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소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에, 그리고 추돌 방지로 브레이크를 살짝 얹었을 때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기능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제공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차는 독일차만큼이라고 하긴 조금 뭐하지만 독일차도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독일차 중에서 일부 차는 뛰어넘는 정도의 그런 주행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달립니다. 정말 잘 달려요. 그런데 잘 달리는데 잘 달린다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핸들이라든지 이런 조작감, 이거 고속에서 핸들이 이렇게 좋아? 고속에서 이렇게 핸들이 스포츠 모드를 했을 때 꽉 잡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에서 핸들을 돌리는 게 약간 조금 무거워서 돌리기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핸들 세팅, 고속 핸들 세팅을 잘했네요. 밸런스가 꽤 좋은데요? 소나타가 이렇게 괜찮았나? 소나타 밸런스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브레이크는 한번 잡아볼까봐요. 브레이크 잡을 때는 쏟아질 수도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 소나타 기본형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괜찮은데요? 이 정도라면 뭐 페이드가 느껴진다거나 그렇지 않고요. 이 정도라면 양호하다. 일단 베이스 모델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라는 게 요즘 자동차 회사들의 어떤 숙제 같은 거예요. 실제로 아우디 같은 경우는 A4 같은 경우 그렇게 파생 모델의 기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들었고, 폭스바겐도 골프를 그런 식으로 굉장히 노력해서 만든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그런 목표로 삼는 가장 훌륭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자동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나타입니다. 소나타 기본형이 그렇게 우수하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데, 실제로 주행해 보면 역시 이래서 그렇게 잘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터보라는 느낌은 확실히 드네요. 뭔가 이렇게 RPM이 높아질 때 이 차는 싱글 터보구나,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쭉 쳐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가 있으니까 좀 더 즐겁게 달릴 수가 있네요. 여기 스포츠 모드도 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에코, 스포트, 이렇게 노말,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제공하는데, 스포트 모드가 좀 이상하게, 보통의 소나타는 여기에 불이 켜지는데 얘는 요 가장자리에 불이 켜져요. 그래서 핸들에 딱 가려집니다. 잘 안 보여요. 스포츠 모드를 계기 가운데에다 줘야지만 볼 수 있지 않나. 이거 계기를 넘어서 이렇게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보든가. 그러니까 보통 요 가장자리는 안 쓰는 공간인데 이 차는 굳이 여기다가 이걸 넣어놨네요. 집어넣을 게 너무 많았나봐. 그래픽 안에다 좀 넣어주지. 터보가 터지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붕붕 하면서 터지는 느낌이 확실히 있고, 그리고 코너 돌 때 느낌은 되게 좋네요. 스포츠 모드를 정말 잘 만들어 놔서 고속에서 핸들 조작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모터가 렉 쪽에 있어요. 렉 쪽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조금 더 피드백이 좋고 조금 더 이 반응성도 좋습니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들죠. 아주 샤프한 느낌도 있습니다. 샤프하고 좋아요. 그런데 연비가 지금 터보는 굉장히 즐거움이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핸들 감각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고 이런 것들을 아주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릴 때 연비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연비가 뭐 10이 턱도 없이 안 되는 그런 연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풀 가속을 했을 때 그만큼 퍼포먼스를 강력하게 낸다면 당연히 그만큼 기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연비가 나쁘지 않네요. 지금 14.2. 나쁜 건가? 지금 고속도로를 계속 가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제가 보고 싶은 건 정보예요. 내비게이션 정보를 좀 보고 싶은 거죠. 하이브리드 정보를 보여달라.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면 에너지 흐름도 같은 게 여기 보이죠. 이쪽에는 화면이 있는데 이 화면을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비게이션을 여기서 운전자만 보고 여긴 다른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목적지까지 지금 쭉 직진해서 50km 가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왼쪽으로 해서 50km의 왼쪽으로 빠져나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지금 이것만 보고도 굳이 이렇게 큰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목적지까지 다가가는데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픽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 차선 이탈 방지, 경보, 타이어 공기압, 주행 보조 장치 이런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소나타 3개 차종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그렇게 쏙 들진 않는 그런 핸들을 갖고 있어요. 가운데가 너무 민감합니다. 가운데는 너무 민감하고, 그리고 조금 움직였을 때 차가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왜 이렇게 될까? 무게가 조금 더 무거워서인가? 무게가 아마 조금 더 무겁긴 하겠죠. 그래서인 거라기에는 너무 많이 무너지는데, 어쨌든 고속에서 이 하이브리드의 안정성 같은 게 다른 소나타 기본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달라요. 조금만 움직였을 때 차가 확 기울어지면서 확 꺾는 그런 느낌이 이 하이브리드에는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조금 이질감이 있습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도 충전을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더 적극적으로 충전을 하는데, 그 적극적으로 충전할 때 차가 감속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았을 때는 브레이크 패드가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는데, 더 세게 밟을 때 그 약간의 이질감이, 그걸 없애는 게 이제 자동차 회사의 숙명 같은 거죠. 하이브리드 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의 어떤 어려움인데, 이 차는 많이 그런 게 없어졌어요. 브레이크 패드가 달 때하고 에너지 회생을 통해서 제동을 하는 그런 경우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서로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런 정도까지 잘 만들었습니다. 회생 제동을 이용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브레이크 패드가 닳지 않기 때문에 소모품이 조금 더 오래 간다는 거죠. 차를 사서 10만 킬로까지 브레이크 패드를 갈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가솔린 2.0에 비해서 치고 나가는 느낌이 훨씬 좋습니다. 불과 40마력짜리 전기 모터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전기 모터가 초반 토크가 워낙 좋다 보니까 고속에서 추월을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토크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에서 추월을 하는데, 그때 가속을 해보면 전기 모터가 쭉 밀어주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고속에서도 충분히 힘을 또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정도의 가속감이라면 핸들이든 서스펜션이든 조금만 더 단단하게 만들어줘도 좋을 뻔했어요. 하이브리드를 퍼포먼스 위주로 조금 더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연비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서스펜션이 지나치게 부들부들하고 차가 지나치게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을 보면 하나의 자동차에 여러 가지 파워트레인을 장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우디 A4만 해도 가솔린 있고, 디젤 있고, 터보 있고, 배기량, 대배기량 있고, CNG도 있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 베리에이션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들 세계의 소나타 뿐이 아니라 이제 여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 여기에 당연히 LPG 들어가고 뭐 등등등 해서 이제 7개의 소나타를 만든다고 하네요. 소나타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 각각의 소나타들이 나름대로의 개성을 또 갖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다면 이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도 한 발자국 정도는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소나타 엔진은 가장 누구나 알다시피 그런 식으로 생겼어요. CVVL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은 Continuous Variable Valve Lift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엔진룸을 지금 열어보면 이렇게 4기통 엔진이 있고요. 이 뒷부분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엔진 커버로 많은 부분을 이렇게 감싸 놓고 있죠.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의 부스터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마스터 실린더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옆에 있는데 마스터 실린더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어쨌든 진공 배압을 높이는 부스터가 굉장히 크게 장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소나타 터보는 어차피 뒷부분에 이렇게 터보 배압 장치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커버가 되게 단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압 장치에서 이렇게 바로 그 공기를 압축을 더 많이 시켜서 이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엔진 안으로 어쨌든 공기를 많이 밀어 넣으면서 좀 더 출력이 세지도록 그렇게 공기를 막 밀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배기가스로 프로펠러를 돌리고 그 프로펠러의 힘으로 공기를 또 돌려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배기구와 흡기구를 동시에 이렇게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소나타 같은 경우는 실내에 모터가 있고요. 그러니까 핸들을 돌렸을 때 핸들 바로 앞에 모터가 있는 거예요. 돌리면 그쪽으로 더 돌려주는 거죠. 이쪽으로 돌린다 싶으면 차를 더 돌려주는 거고요. 차가 운전자의 의도에 맞춰서 모터를 돌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내에 있느냐? 이 차는 실내에 있지 않아요. 이 차는 실내에 있지 않고 저 MDPS 모듈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MDPS 모듈 위에 있으면 좋은 점이 이 바퀴 쪽에 가깝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바퀴를 움직이게 할 수 있고요. 더 빠르게 운전자가 조금만 돌렸을 때 전혀 지체 없이 그걸 돌릴 수 있으니까 그만큼 더 민첩하게 조향할 수 있고 더 타이트하게 조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터보에만 이게 장착되어 있다는 건 조금 아쉽긴 하고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이 차 저 차를 비교해서 태워줘 봤는데 실제로 MDPS를 구별해내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렉 타입이냐 칼럼 타입이냐를 구별해내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어쨌든 조금 좀 예민한 사람, 조금 좀 과도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는 소나타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열어보면 엔진이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애킨슨 사이클이라고 해서 사이클이 오토 사이클과는 조금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애킨슨 사이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토크가 낮게 나오지만 연비가 아주 좋기 때문에 애킨슨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 초반에 낮은 토크는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보충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연비와 출력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자동차가 된 겁니다. 오렌지색이 보이죠? 이 오렌지색 이 부분은 고압이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렌지색은 정비를 하든 뭘 하든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구출하거나 할 때도 소방관들이 실수로라도 저 오렌지색 선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뜻에서 오렌지색으로 한 거고요. 전 세계의 하이브리드 메이커들은 다 오렌지색을 고압선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진 냉각수와 별도로 하이브리드 냉각수를 또 갖추고 있습니다. 뜨거워진다는 얘기죠. 모터가 굉장히 뜨거워지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냉각수 이렇게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잘 보면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에 아까 보면 굉장히 커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스터 실린더가 없죠. 배압 장치가 없습니다. 그 마스터 실린더 배압 장치 대신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그걸 대신 배압 장치 대신 이제 압력을 넣어주는 그런 모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ABS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그 구조가 아니라 저 안에서 한 모듈로 ABS와 마스터 실린더 역할을 다 하는, 그리고 배압 장치 역할도 대신해주는 그런 장치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컴프레셔가 아까 같은 경우는 벨트가 여기 복잡하게 해서 컴프레셔까지 벨트가 가고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컴프레셔가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에어컨을 동작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컴프레셔가 없기 때문에, 컴프레셔가 벨트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엔진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전기의 힘으로 에어컨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엔진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브레이크가 잘 걸리고요. 이렇게 브레이크가 잘 걸린다는 것의 의미는 풀 가속을 하는 경우에도 브레이크가 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풀 가속을 할 때 브레이크 밟으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급발진의 증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브레이크 배합 장치가 항상 풀로 작동된다.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차의 엔진은 뭐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안쪽으로 바짝 붙인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앞쪽으로 약간 쏠린 느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이거 전륜 구동이고 앞이 너무 무거운 차, 앞이 무거워서 컨트롤하기 너무 힘들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차를 보면 앞이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차의 무게를 보면 전륜, 후륜의 무게를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무게가 1920kg인데 그 중에 1025가 전륜, 895가 후륜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3대 47 정도가 되겠네요. 뭐 한 3% 정도 차이? 3% 정도 차이인데 그 3% 차이를 운전자가 느낄 수 있을까? 50대 50과 이 차의 차이를 느낄 수 있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게 배분은 충분히 잘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이기 때문에 특히 더 잘 되어 있습니다. 무게가 뒷트렁크 쪽에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데, 배터리가 굉장히 무거우니까요. 그 배터리 무게만큼의 어떤 그 밸런스가 더 잘 맞게 되는 거죠. 배터리가 두 종류의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도 들어가고 이렇게 납전지 배터리도 들어갑니다. 이 납전지 배터리는 그 자동차의 램프라든지 뭐 라이트라든지 시동을 초반에 거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거고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볼티지가 일단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반 전구를 켜거나 이런 데는 적합하지 않은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뒤에다 놓고 무게 배분을 잘 맞춘 그런 것도 굉장히 이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굉장히 좀 잘 만들어진, 무게 배분에도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되네요. 네, 지금까지 소나타 세종을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요. 각각 타보니까 이 차에서 아쉬운 부분은 저 차에서 만족시키고, 저 차에서 아쉬운 건 이 차에서 만족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각자의 장점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점도 있었고요. 그런 장단점이 다 개성이 두드러지게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사야 될지 고민이 된다, 이렇게 또 생각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도저히 못 고르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뭐 연료비 걱정하지 않고 사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터보를 살 것 같고, 근데 연료비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를 또 고를 것 같기도 하고, 하이브리드 주행 감각이 제 느낌하고는 또 별로 안 맞더라고요. 뉴트럴한 느낌, 소나타를 선택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고민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